방금까지 단상 3선식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유효분, 무효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번째로 단상 3선식 선로의 설비 불평형률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면 저압수전의 단상 3선식에서 중성선과 각 전압측 전선 간의 부하는 여기 아까 기억나십니까? 공부했잖아요. 뭐가 되도록? 평형이 되도록 우리가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밑줄 그어줘요. 부득이한 경우에 발생할 때에는 밑줄 설비 불평형률을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다? 40%까지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아까 공부하기를 이렇게 단상 3선식에서 뭐가 발생하게 되면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불평형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공부했잖아. 근데 이렇게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더라도 몇 프로까지는? 40%까지는 우리가 안에 들어오면 불평형이 아닌 걸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요. 뭐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단상 3선식일 때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이 계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돼. 그럼 일단 잠깐 봐보세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용량을 P1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 용량을 P2라고 하고 여기 용량을 P3, 여기 용량을 P4라고 하고 여기 용량을 P5, 여기 용량을 P6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이 부하 중에서 이 부하의 P6라는 부하는 중성선이랑 관계없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 그러면 여기 P1부터 몇 가지? P8까지를 보시면 전부 다 어디 연결돼 있죠? 중성선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지금 부하가 아까처럼 크기 똑같고 역률이 몽땅 1이면 중성선에 전류는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 이때까지 이거 공부했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부하가 똑같을 일이 많을까? 다를 일이 많을까? 다를 일이 많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에 각각의 발생된 부하의 전력도 다를 거고 전력뿐만 아니라 쓰는 쓰임새가 다르니 뭐도 달라? 역률도 달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지금 여기 있는 이 P1은 기본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야. 그 기준을 우리는 앞으로 뭐로 정리하냐? 꼭 기억하셔야 돼. 항상 이 문제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머릿속에 먼저 이것부터 기억하자. 설비 불평형률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용량이 기준이야. 그럼 여기서 용량은 뭐가 기준이냐? 제가 저번에 그랬죠. 항상 용량하면 뭐야? 피상전력이 기준이야. 항상 뭐라고요? 용량하면 무슨 전력이라고요? 피상전력이 기준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그럼 제가 이걸 왜 기준으로 잡는 줄 알아요? 시험 문제 풀 때 당연히 피상으로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주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앞으로 이 설비 불평형률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 부하의 전력을 뭐로 바꾸자? 용량으로 바꿔야 돼. 그 용량을 무슨 용량으로 바꾸자? 피상전력으로 바꾸자. 그럼 시험 문제에 뭘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P5를 주면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P5에 나오는 뭘 줘요? 전력을 줘. 내가 전력하면 무조건 뭐라고? 유효야. 그럼 무조건 유효 전력을 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하에 걸려있는 뭘 줘? 역률을 줘. 그럼 뭐 각 부하의 유효 전력과 역률을 다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용량인 피상 전력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자. 이해되셨어요? 내가 많이 풀어봤잖아. 앞으로 이런 그림이 보이거나 설비 불평형률 문제를 풀 때에는 모든 부하를 전부 다 뭐로 바꾸자? 피상으로 바꾸자. 여기까지 무슨 말씀이 되셨어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편집을 한 거야. 잘 봐요. 원래 지금 보세요. 여기 킬로와트 나왔죠? 지금 내가 말한 게 유효 전력 얘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죠? 요 소리는 역률이 1이라는 소리야. 지금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바꾼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이 가로 안에는 전부 다 뭐 들어가 있어? 역률 들어가 있어. 그럼 그 역률을 누구로? 이 전력과 같이 뭐로 맞추자? 피상으로 맞추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맞췄죠? 우리 피상 전력 어떻게 구했어요? 피상 전력은? 해볼까요? 피상 전력은 PA잖아요? VI로 구했잖아.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로 준다고요? 유효 전력으로 줬잖아. 그럼 유효 전력은 V 곱하기 I에 곱하기 뭐죠?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요 VI라는 녀석이 뭐가 될 테니? 피상 전력이 될 테니 요 피상을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이 공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 PA에 뭐 하면 되죠? 코사인 세타.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설비 불평형률을 뭐로 계산하자? 피상 전력으로 계산하자. 그럼 이거 필요 있는 거 없는가? 없잖아요. 그럼 얘를 일로 제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피상 전력을 구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구한다? 코사인 세타를 뭐로 나눠주면? 유효 전력으로 나눠주면 이게 곧 뭐다? 피상 전력이 될 테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부하는 다시 합시다. 뭐로 바꿔야 된다? 피상 전력으로 싹 다 바꿔줘 계산하자. 근데 지금 저희 교재는 제가 인위적으로 다 바꿔놓은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원래 이 가로자리가 뭐가 들어있다고요? 역률이야.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가 1kVA였다는 소리는 이미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럼 원래 이 자리는 역률이 1이었다는 소리야 지금.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계산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지금 내가 싹 다 환산을 해놨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계산 문제 어떻게 푸냐? 이 공식이 중요한데 잘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하 크기 똑같고 역률이 다 똑같으면 우리가 중성세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른다고 했죠? 그럼 그럴 때 전압선이 몇 개야? 하나, 두 개잖아. 그러면 전압을 분배할 때는 알맞게 밸런스로 맞추려면 전압이 얼마나 분배를 시켜야 될까? 정확히 2분의 1만큼 분배를 시켜야죠. 그럼 마찬가지로 불평형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이렇게 중성선에. 그러면 중성선에 흐르는 이 전류도 전압선이 두 개인 만큼 이 전류도 뭐로? 2분의 1로 쪼개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2분의 1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 2분의 1이 누구에 연관돼 있어? 전부 다? 누구에? 용량에 다 연관돼 있고 부하에 연관되어 있으니 모든 부하를 다 고려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적읍시다. 갑시다. 총 부하야. 총 부하니까 P1 플러스 자 P2 플러스 P3 플러스 P4 그 다음에 P5 그리고 조심해야 돼. 자 보세요. 설령 중성선에 걸쳐있지 않는 용량이 P6 있죠. 얘도 고려해야 될까 아니야 될까? 해야죠. 왜냐면 이 전전류는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도 고려해야 돼? P6도 고려해야 돼. 그럼 평형 상태일 때 우리가 전압선이 두 개니 얘도 알맞게 분배하려면 몇 분의 몇으로? 2분의 1로 분배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 2분의 1만큼 분배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말했죠. 얘 지금 몇 선씩이야? 단상 3선씩. 우리가 단상 3선씩 장점 배웠잖아. 장점 첫 번째 뭐라 적어드렸어? 두 종류의 전압, 두 종류의 부하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두 종류의 전압은 상간전압과 상전압이 될 텐데 내가 이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 단상 3선식은 반드시 기준을 뭐로 잡는다? 상전압으로 잡는다. 그러면 상이라는 건 이거인 거죠. 이 A와 요 N에 걸려있는 게 뭐예요? 상. 됐죠? 반대로 B와 N에 걸리는 게 뭐죠? 상이야. 그러면 우리가 설비 불평형률을 계산할 때에는 중성선에 걸려있는 상전압을 빼주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그럼 한번 해볼게. 여기에는 상이 몇 개 걸려있죠? 2개 걸려있잖아. 그러면 V 보세요. A, N 이렇게 적어볼게요. 되셨어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V, B, N이야. 그럼 잘 봅시다. V, A, N 그러면 A상에 걸려있는 부하만 고려하면 돼. 근데 중성선에 접촉이 돼 있어야겠죠? 그럼 보세요. 첫 번째로 P1, AN에 걸린 건가요? 맞죠? 그럼 두 번째 여기는 AN에 걸리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AN에 걸리는 거 맞나요? 맞나요? 맞잖아요. 그러면 일단 P1 플러스 P3 플러스 P5 더해주면 돼요. 됐죠? 두 번째 PN에 걸리는 거 봐보세요. PN은 여기 걸리는 거죠? 이거 하나 P2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한가요? P4 근데 조심해야죠. 얘는 중성선에 걸려서 안 걸렸어요? 안 걸려있죠? 그럼 상관할 필요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P2에다가 플러스 뭐 하면 되죠? P4야.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게 뭐죠? 각 상에 걸려있는 부하 설비 용량을 다 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고 했어. 그럼 저는 가정을 한 거야. VAN과 VBN 중에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냥 얘가 더 크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P1 플러스 P3 그 다음에 P5 요게 지금 VAN에 걸린 거죠? 그 다음 여기는요 P2에다가 P4 여기는 어디에 걸린 거죠? BN에 걸린 거죠? 누가 더 크다고요? AN이 더 큰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 됐죠? 그러면 이거죠. 최대와 최소의 차. 그 다음에 얘는 설비 불평형률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 100 해줘야 돼. 됐나요? 요거를 말로 따진 게 요거야. 봐보세요. 이거죠. 말로 따진 게 보세요. 설비 불평형을 구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요? 총 부하 설비 용량의 곱하기 몇이야? 2분의 1. 근데 이거 밑줄 그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 밑줄. 뭐다? 볼트, 암페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설비 불평형률은 전부 다 뭐로 환산하자? P상으로 환산하자. 여러분들 전기기사 실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위가 엄청나게 중요해. 알겠죠? 그럼 얘는 볼트 암페어. 됐죠? 그다음 분자 봐봐요. 중성선과 각 전압특 전선. 이게 뭐죠? 상이잖아. 각 상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적으라고 하거든. 이거를 똑같이 적는 것과 다르게 적는 것도 상관이 없어. 이해만 잘 시키면 돼. 이 자리에다가 각 상전압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는 거죠. 중성선과 각 전압측 전선이니까 상이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접속되어 있는 부하 설비의 차. 그러니까 차라는 거 뭐야? 최대와
최소의 차라는 의미겠죠. 그거를 뺀 게 요거죠. 근데 요걸 계산했어. 근데 만약에 요 계산한 값이 몇 프로 이하면? 40% 이하면 그냥 우리는 불평형이라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만족하면 그냥 평형이라고 인정하겠다. 이런 개념이야. 그러면 딱 오늘 한 번만 해보자. 이거 한 번만 계산해봐요. 이거 한 번만 계산 한번 해볼까? 한 번만. 답 밑에 보지 말고 방금 배운 대로 한 번만 해보시게. 봐봐요.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20, 2점, 뭐 나오겠죠. 맞아요? 계산기 두들기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가 왜 해보라 했냐면 항상 연습하세요. 항상 읽어볼까요? 소수점 몇째 자리? 둘째 자리까지. 항상 답을 기사 실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어. 이렇게 된 사람 있어요. 22.73424 이러면 안 돼. 22.74 아니면 뭐 73 이런 식으로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둘째 자리까지. 그리고 또 봐봐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계산 문제 딱 나왔죠. 그러면 얘가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냐 물어봐. 그 기준이 몇 프로라고? 40%이야. 그럼 얘는 만족한 거야 만족하지 않는 거야? 만족한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시험에. 알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이제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푼지 감 잡았잖아. 근데 내가 아까 전기 공급 방식을 몇 개 있다고? 4개 있다고 했잖아. 4개. 그리고 기준 대상 빼면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있었죠. 그러면 삼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은 이렇게 구할까 안 구할까? 또 다르다라는 소리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맨날 몇 상 몇 선식이니까 단상 3선식이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이제 여기 보면 제가 계산 문제가 하나 있어. 계산 문제. 자, 보세요. 이 계산 문제는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이 계산 문제는 제가 10년의 기울여서 다 한 거거든.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계산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시고 나서 한번 다른 교재에 있는 거 풀어보세요. 그럼 도움 될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운 게 하나 있어. 자, 봅시다. 요거. 나랑 한번 풀어보게 이거. 이게 실제로 시험에 나온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중성선에 M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래.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라는 소리야 지금. 방향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일단 이 A에 걸려있는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것이고 맞나요?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걸려요? 이렇게 걸리겠네요. 됐죠? 그럼 이때 우리가 전류의 크기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이게 전류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 그럼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하면 되지. 지금 봐봐요. 여기는 지금 뭘 줬죠? P 줬네. 그리고 여기는 뭐 줬죠? 역률 줬네. 그리고 얘는 뭐 알죠? 전압을 안 해. 그러면 전압과 전류와 역류를 알 수 있으니, 전력을 알고 있으니 뭐를 구할 수 있죠? 전류를 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 부하에 걸려있는 전력을 P1이라고 하고요. 여기 걸려있는 전력을 P2라고 하네요. 되나요? 그럼 일단 P1을 구해보면 V1에다가 곱하기 I1에 뭐가 될 거예요? 코사인 세타야. 그럼 여기는요. V2에 곱하기 I2에 곱하기 뭐가 되죠?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잘 보세요. 일단 계산 문제를 하지 않더라도 전류가 누가 크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어. I1이 전류가 클 것 같아? I2가 더 전류가 클 것 같아? 당연히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요. I1이 더 클 수밖에 없어. 전력이 높은 만큼 전압은 일정하니까요. 전압 일정한 만큼 전류가 더 크게 흐를 수밖에 없죠. 누가요? 여기에 흐르는 게요. 알겠죠? 그럼 일단 중성선의 전류 방향은 이 방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그럼 일단 갑시다. 자, 일단 P1을 구해보면 우리가 이제 I1을 구해봐야죠. 그럼 I1. 그럼 I1 구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하잖아요. V1의 코사인 세타에 뭐로 구하죠? P1 이렇게 구하잖아요. 맞나요? 근데 간혹 가나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다가 루트 3 V1 코사인 세타분의 P로 집어넣는 사람 많아요. 습관되니까요. 근데 얘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단상이니까요. 알겠죠? 여기에다 루트 3 집어넣으면 안 돼. 알겠죠? 그럼 이제 해봅시다. 대입해야죠. 자, V인가요? 몇 볼트예요? 100. 그 다음에 역률 몇이죠? 0.8. 0.8이야. 그 다음에 전력 P1 몇인가요? 12죠? 근데 조심해야죠.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몇이에요? 10의 3승. 계산 좀 해볼래? 몇 나온다고요? 150. 자, 봐보세요. 150이야. 전류 150 앞에요. 그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로 I2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해볼까요? I2 어떻게 구하죠? 100. 그 다음에 역률 곱하기 몇인가요? 0.6이죠? 그 다음에 전력 몇인가요? 8인가요? 곱하기 10의 3승. 몇 나와요? 제가 해보라는 이유가 있어. 133.4
33A.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누가 크다는 건 알 수 있죠. 누가 더 크죠? 150이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1번에서. I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대부분 150에다가 마이너스 130, 3.33을 이렇게 빼서 답을 구한다고요. 답을 구한다고요. 아까 우리 뭔가 단상 3단식이랑 좀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이게 왜 안 되냐? 이거야. 봐봐요. 이건 바로 이해돼. 우리가 회로 이론을 따져볼까? I1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간다는 소리야. 근데 I2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간대. 이걸 육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안 되죠. 그럼 맞춰야 된다고요. 그 맞출 때 어떻게 맞춰야 된다고요? 유효는 유효끼리, 무효는 무효끼리. 항상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그러니까 제가 좀 따로 적는 게 있잖아. 봐보세요. 이거요. 요거 조심해야 돼. 여기 봐볼래요? 요거 조심해야죠. 역률이 다르죠? 그럼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효값이라는 소리야. 그럼 이 실효값을 우리가 회로 이론을 따지면 R과 L로 쪼개야 돼. 근데 지금 얘는 임피던스가 아니잖아. 전류니까 어떻게 쪼개라고? I 코사인과 I 사인으로 쪼개라고. 아까 쪼개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럼 얘는 바로 할 수 있잖아. 역률이 몇이니까? 0.8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된가요? 0.8에다가 마이너스 j2에 뭐죠? 0.6 해도 되죠? 코사인, 사인이니까 여기가 i죠? 넘기면 i 코사인, 넘기면 i 사인.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죠? 여긴 반대죠? 0.6에 마이너스 j2에 뭐죠? 0.8이잖아요. 됐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유효, 무효 구분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해볼래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몇 나온 거 해주세요. 이거 몇 나와요? 120 마이너스 J 90이요? 90 밑에 거든요. 진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달라요. 이거 계산기 많이 두들겨 바로 했죠. 제가 절대 눈안으로 보면 합격 못해. 이거 80 마이너스 J에 106.6 그냥 이렇게 할게요. 보세요. 그럼 아까 했잖아요. 어떻게 이제 계산한다고 했죠? 유효는 유효끼리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효는 무효끼리 계산해서 빼면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두 번째 봐보세요. 중성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 그럼 이렇게 물어봐. 중성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 그럼 잘 봐요. 아까 뺀 값이 몇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뺀 값이 지금 43점 몇이 나왔다고요? 33 나왔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두 개를 빼서 나온 값이 몇이라고요? 43.33 나온 거야. 그래서 지금 중성선의 굵기를 결정할 때 전류가 몇이냐? 그럼 답을 40.33 적은 사람이 태반이야. 그러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잘 봐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크기 몇이라고? 150. 여기 크기 133. 만약에 여기가 부하가 없다 가정해봐. 그럼 중성선이 원래 얘였잖아요. 그럼 여기 몇이 흐른 거죠? 150 흐르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를 43.3으로 맞췄다면 150 흐를 때는 어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항상 중성선을 선정할 때에는 부하 전류 중에서 가장 큰 겁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부하 전류 중에서 가장 큰 거. 그래서 전 이렇게 적어요. 여기다 이렇게 적어줘. 얘는 최대 전류 이렇게 딱 적어줘. 그럼 안 헷갈려. 뭐라 적어주라고요? 최대 전류. 그게 무슨 말이야? 부하에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가 곧 뭐다 여러분들? 중성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전류다. 그럼 몇? 150이죠. 아까 150이랑 133.3 있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이 단상 3선식이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니 몇으로 선정한다? 150으로 선정을 한다.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실래요? 이거는 필기한 거네. 부하는 저압전동기에서 제어 몇 종 절연을 해야 되냐? 그때 허용 온도는 몇이다? 105도다. 자, 이게 이거죠? 우리 Y, A, E, B, F, H, C.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이거 변압기 절연유의 허용 온도잖아요. 전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9. Y가 9처럼 보여. 그러니까 여기가 90도야. 그 다음에 A죠. 일단 온도 순위는 이렇게 갈수록 커요. 온도 순위는 이렇게 갈수록 크다. 알겠죠? 그러면 A는 A요. 5가 들어가야 돼. 얘보다 크고 105도. 105도. 2 들어가야 돼. 2. 105보단 크겠죠? 그럼 몇 도겠어요? 120도. 그리고 여기는 13. 몇 도겠어요? 130. 5.
조심해야 돼. 150 아니야. 155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 H 8로 보입니다. 180. 그 다음 C는 180 초과. 이렇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외웠잖아요. 원래 이게 H도 있고 G도 있어. 근데 기사에서는 딱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물어본 거죠? 105도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105도는 얘 물어본 거네. 얘 몇 도? 105도니까 A종으로 절연이 되어 있다. 그럼 답을 찍을 때 뭐 나와요? A종이죠. 봐봐요. 우리 기사랑 필기랑 연관 많이 돼야 안 돼? 진짜 많이 되잖아. 그러니까 필기 잘하는 사람이 실기를 한 방에 붙을 수 있어. 알겠죠? 요즘엔 더 이런 게 더 잘 나와. 자, 넘겨보시면 뭐 있냐면 이번에는 2번을 보세요. 3상 3선식과 뭐가 있다? 3상 4선식의 설비 불평형 율이 있다. 아까는 몇 선식 한 거죠? 단상 3선식 한 거죠?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단상 3선식 할 때 불평형 율이면 어디에 전류가 흘러서 불평이 된 거야? 중성선에 흘러서 전류가 불평이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방금 아까 위에 있던 요지는 3상 몇 선식 했을까? 3선식 혹은 3상 4선식인데 봐봐요. 얘는 이해할 거야. 4선식이니까 뭐가 있으니까? 중성선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불평형이 되겠지. 그럼 이제 제가 뭐 물어보는지 알겠죠? 3상 3선식일 때 불평형은 뭘 말하는 걸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무조건 외우니까. 3상 3선식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우리 보통 아까 3상 3선식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Y결선이라 할게요.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여기가 이렇게 있겠죠? 자, 이게 몇 상 몇 선식이야? 3상 3선식이라 보자. 그러면 평상시에 평형 상태에 있다면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평형 상태였다면 3상 3선식은 요거죠. 첫 번째 크기 뭐하다? 일정.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주파수 몇 헤르츠? 60 헤르츠.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위상차 몇 도? 120도.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지금 요게 평형 상태인 거죠. 3상은 요게 평형 상태야. 그럼 느낌 오지 않아? 우리가 공부했잖아. 회로 이론. 전력공학 시간에도 공부했잖아요. 3상 평형인데 이 평형이 불평형이 됐대. 그럼 어떻게 돼? 나랑 오늘 약속해. 그 나갈 때 진짜 핸드폰 나한테 보여주고 가. 그래서 내가 좀 아닌 사람들은 제가 산업인력공학 전화할게요. 다시 필기시험 보라고 제가 말할 테니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했잖아. 평형인데 불평형 됐다니까 3상에서. 그럼 뭐 나와? 그럼 내가 또 답을 적잖아. 그럼 또 뭐라는 줄 알아? 다? 고개. 그니까 나랑 아까 1차도 똑같아. 이거 혹시 알아요?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영상, 정상, 역상 나오잖아. 그 불평형률이야. 그 불평형률. 그럼 보세요. 평상시에는 여기에 전류만 흘렀겠죠,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IA라 볼까요? 그럼 여기가 I, B, 여기 뭐가 되는 거죠? I, C가 되잖아. 그럼 아까 이 IA, IB, IC는 지금 전부 다 무슨 상태니? 평형 상태니? 요 세 개를 싹 다 더하면 나와. 0 나오지. 그럼 그 0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기 찍으면 몇 나온다? 0 나오잖아. 지금 여기가 0 나온다는 소리야. 근데 갑자기 어떠한 사고나 어떠한 상태가 정대됐을 때는 무조건 뭐 나와? 불평형 나와. 그럼 여기에 반드시 뭐 나온가? 이제 여기에 반드시 영상분. 정상 원이랄까요? 제로. 정상분.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와요? 역상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뭐 나오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뭐 나오죠? 영상분, 정상분, 뭐 나와요? 역상분. 이 개념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해보자. 우리 각각 특징 있잖아. 요 세 개. 위상 똑같죠? 크기 똑같죠? 그럼 더하면 몇 나와? 3. I 제로가 이제 1로 흐르죠.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I1이죠? 그럼 여기 뭐 나오죠? A의 제곱. 여기 뭐 나오죠? A 나오죠? 그러면 다 없어지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럼 여기 뭐 나와요? A 나오죠? A 제곱 나오죠? 그럼 뭐 나와요? 0 나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 이번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공사 산업기사에 3상 3선식의 불평형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번에 1회차 전기기사처럼 다 요구했어, 사람들이. 근데 답이 뭔지 알아요? 영상전류가 답이야. 지금 여기 뭐 나와? 지금 중성선에? 영상전류 나오잖아. 이거 쉬워, 어려워? 근데 틀리잖아.
1회차 때도 이런 느낌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다 배운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응용을 못 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물어봐. 기사에서 물을 수 있겠죠. 공사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이 삼상 삼선식은 불평행의 원인은 뭐다? 영상분이야. 몇 배? 몇 배? 3배죠. 알겠죠? 그 영상분을 지금 불평행의 원인이라고 해석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그럼 읽어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이 삼상 삼선식과 삼상 사선식을 보시면, 자, 갑시다. 저압, 그 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 수전에 삼상 삼선식, 그 다음에 삼상 사선식, 가로 열고 닫아세요. 두 개 공통이야. 가로 열고 닫아주시고, 그때 불평형 부하의 한도는 단상 접속 부하로 계산하여 밑줄. 얘는 불평형률을 몇 프로까지? 30% 이하. 그러면 구분해야겠죠? 단상 삼선식은 40% 이하. 삼상 삼선식 및 삼상 사선식은 30% 이하란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30%를 초과할 때도 우리가 인정하겠다라는 법안이 있어. 아까 단상 삼선식은 무조건 40% 이내를 만족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삼상 삼선식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면 넘더라도 인정은 하겠다. 됐나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별표 5개 쳐주시고 이거 나올 것 같아, 느낌이. 갑시다. 자, 조합 수준에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읽어볼까요? 전용 변압기. 정압 수전에서 무슨 변압기요? 전용 변압기. 그 다음에 고압 및 특고압 수전에서 요거 기억하셔야지. 몇 킬로볼트 이하? 100킬로볼트 이하의 무슨 부하? 단상 부하.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고압 및 고압 수전에서는 단상 부하 용량의 최대와 최소의 차가 몇 킬로볼트 이하? 100킬로볼트 이하. 됐죠? 마지막으로 특고압 수준에서 100kV 이하의 단상 변압기 2대를 여기 중요해. 읽어볼까요? 역부이겼어. 일단 관연도 기출 문제로 따지면 이렇게 옛날에 걸어놓기가 나와 있었어. 알겠죠? 옛날에. 지금 이게 안 나온 지가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럼 이제 나올 법해, 진짜로. 알겠죠?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래 관연도 기출 문제 시험을 보면 이렇게 가로놓기로 쓰는 게 있어, 관연도는. 근데 지금 출제자 의도로 보니까 작년부터 출제자가 바뀌었어, 기술사가. 보니까 통으로 쓰라고 할 것 같아. 이제는. 왜냐면 이번 실기도 그랬으니까, 1회차 실기도 그랬으니까, 이제는 치사하게 일단 이것만 외우지는 마세요. 일단은 한번 써는 봐.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어요? 제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가로놓기로 나왔었어, 기출문제가. 근데 지금은 통으로 쓰라고 하니까 일단 통으로 쓴 연습을 하시라고요. 대신 그게 도저히 안 되면 일단 가로 들어가 있는 포인트는 좀 외워주시라고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일단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봐보세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몇 상 몇 선식이야? 삼상, 삼선식이잖아. 그럼 여기는 중성선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아까 단상 삼선식과 계산할 때 불평형률 계산 방법이 다르겠죠. 무슨 말씀이 되세요? 그럼 제가 한번 해드려 볼게.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P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P2라고 하고, 여기를 P3, 여기를 P4, 여기를 P5라 보고, 여기를 P6라 보고, 여기를 P7이라고 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상 삼선식과 동일하게 반드시 기준은 P상 전력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알겠죠? 뭐로 한다고요? P상 전력을 기준으로 선정을 꼭 한다. 됐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이렇게 구해요. 아까 단상 삼선식처럼 똑같이 이 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부하를 다 고려해야 돼. 알겠죠? 그럼 해볼게요. P1 플러스 P2부터 이제 이렇게 할게요. 쭉 가서 몇 가지? P7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단상 삼선식 떠올려봐. 단상 삼선식은 전압선이 몇 개였어요? 2개. 근데 얘는 전압선이 몇 개야? 3개야. 그러니까 느낌 오죠? 그럼 얘는 몇 분의 몇? 그렇죠. 4분의 1 해야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 분의 몇? 3분의 1이야. 그러면 또 기억해봐. 단상 삼선식은 아까 어떻게 구했죠? 전압선과 중성선에 걸려있는 상의 최대와 최소의 차를 뺐잖아. 근데 얘는 중성선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는 뭐 기억하셔야 돼? 중성선 대신 성간이야. 각 성간에 걸려있는 부하 설비 용량의 최대와 최소의 차야. 그럼 얘는 성간이 몇 개 있어? 그렇죠. 그럼 성간이 3개니까 이렇게 구하셔야겠죠? 보세요. 이렇게요. V, A, M. 여기는 V, B, M. 여기는 V, C, N. 이렇게 구해야죠. A, B.
자, V, A, B, V, B, C, V, C, A 이렇게 구해야죠. 상관이니까. 그러면 상관은 얘만 보면 되죠. 일단 A, B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요 전압만 확인하시면 돼. 됐나요? 그럼 여기에 걸려있는 것만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뭐 있죠? P2 걸려있죠? 그럼 또 뭐 있죠? P4 됐나요? 근데 여기 봐봐요. 얘는 A, B에 걸려있어 안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잖아. 얘는 어디 걸렸어요? CA에 걸려있네.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 다음 여기는요? A, B에 걸려있어 안 걸려있어요? 걸려있잖아. 그러면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A, B니까 P2 플러스 P4 플러스 뭐 되는 거죠? P6 됐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하면 돼? V, BC V, BC가 어디 있죠? V, BC니까 여기 걸린 거죠? 됐나요? 그럼 봐봅시다. V, BC니까 요거죠? P1 됐나요? 그 다음에 BC 여기 됐네요? P3 됐죠? 그냥 또 있는 거 없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 하면 되죠? P1에다가 플러스 뭐 하면 되죠? P3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 하면 돼요? V, C, A 그럼 여기 걸린 거죠? 여기에 걸린 거 아까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던데 여기 있잖아. 여기 뭐 있죠? P5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지금 뭐였어요 여러분들? 각 성간에 걸려있는 총 부하 설비 용량을 다 더한 거잖아. 맞나요? 그랬을 때 최대와 최소의 차야. 그럼 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VAB와 VBC와 VCA 중에 저는 그냥 가져간 거야. 이렇게 돼 있대요. 됐죠? 그럼 얘가 최대겠죠? 얘는 뭐가 됐어요? 최소. 맞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P2에다가 P4에다가 P6 됐죠? 최소는요? P5 됐나요?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되죠? 이렇게 빼주면 되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곱하기 몇? 100 이렇게 하면 계산됩니다. 그럼 아까 단상 삼선식과 차이점은 뭐야? 단상 삼선식은 중성선에 걸려있는 전압이야. 그러니까 상이죠. 됐죠? 근데 얘는요 중성선이 없잖아. 얘는 삼상 삼선식이니까 성간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최대와 최소의 차. 지금 얘는 여기가 최대고 얘가 최소니까 다르겠죠, 저랑? 저는 인위적으로 지금 이렇게 선정한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지금 저는 얘가 크고 얘가 제일 적고. 그래서 그냥 대입을 그대로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 이해되셨죠?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91.84야. 아까 몇 프로? 30%야, 40%야? 30%. 그럼 얘는 만족해, 안 해? 안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빨리 조치 취해야죠. 무슨 말씀이 되셨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세요. 이번에는 봐봐 또 그림이 몇 상 몇 선식이야? 3상 4선식이잖아. 그럼 얘는 지금 아까 3선식이랑 동일하게 중성선이라는 게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얘도 느낌 오죠? 중성선 있으니까 얘는 뭘로 따지면 돼 이제? 상으로 따지면 되죠. 중성선 있으니까. 그럼 요거인 거죠? 얘는 보시면 여기가 상이잖아. 됐나요? 또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와 여기가 또 뭐죠? 상이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와 여기가 또 뭐죠? 여기인가요? 여기와 여기가 또 뭐죠, 여러분들? 상이잖아. 그래서 각 상에 걸려있는 전압의 최대와 최소의 차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돼요? 아까 3장 3단식 뭐였어요? 각 선에 걸려있는 부하 용량의 최대와 최소의 차였다면 3상 4선식은 각 상이죠.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중성선이 있는 건 전부 다 뭐야? 상이야. 되셨어요? 그리고 중성선이 없는 3상 3선식은 전부 다 교진이 뭐야? 선이죠. 그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 V에 A에 N, V에 B에 N, V에 C에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VAN, VPN, VCN은 상전압이잖아요. 그럼 VAN에 걸려있는 거 요거죠? VAN에 걸려있는 거 요 녀석이죠? 그 다음에 VAN에 걸려있는 거 요 녀석이죠? 그냥 가정할게요. P1 여기 P2 여기가 P3라고 가정한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죠? P1, P2, P3 됐죠? 그 다음 VBN VBN은 얘죠? 여기 걸려있는 거 맞나요? 그럼 요거 맞죠? 그 다음 또 뭐 있죠? 요거 있죠? 그 다음 또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하는 거죠? P 여기가 3, P4라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P3에 플러스 뭐 되는 거죠? P4, P3 있네. 그냥 이해해 주세요. P3, P4 할게요. P4 또 헷갈리니까 P5 됐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있는 게 있죠. 여기 요거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 P6인가요? P6 그럼 여기다가 P6죠. 그럼 얘가 제일 크대요. 가정한 거야. 계산해봤더니 얘가 제일 크고 제일
작대요. 그러면 최대와 뭐죠? 최소의 차 하시면 답 나오겠네요. 무슨 말씀이 되셨죠? 요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소수점 몇 자리까지 전부 다 둘째 자리까지 되셨죠? 근데 얘는 또 하나 더 있어. 뭐가 더 있냐면 이거 별별 5개. 이거 별별 5개 갑시다. 자, 고압 및 특고압 수전의 대용량 단상 전기로서 사용하는 30% 제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 이번에는. 자, 갑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놓게 나오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 갑시다. 첫 번째, 2차 역부위 접속. 자,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단상부하 2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그래? 스코트. 참고로 스코트를 T결선이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자, 결선 다 해드릴 거예요. 스코트 결선을 뭐라고 한다고요? T결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보시면 단상부하 3개 이상에는 가급적 선로의 전류가 요거야. 읽어볼까요? 평형. 선로의 전류가 평형이 되도록 각 선간에 뭐를? 부하를 접속할 거. 아시겠죠?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아까 위에 3상 3선식 기억해 주시고 3상 4선식도 같이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예제 3번. 방금 시험에 이번에 요게 나왔습니다. 요거 이번 1회차 때 시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번 시험에 나온 거는 여기가 단선됐다고 나왔어요. 알겠죠? 인터넷에 나온 것들은 여기가 단선됐다고 나왔대. 근데 지금 저희 교재는 요게 단선된 게 나와. 알겠죠? 그리고 또 이 2개가 동시에 단선된 경우가 나와. 알겠어요? 근데 잘 봐요. 지금 저희 교재는 어디만 단선돼 있어요? 여기만 단선돼 있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알겠어요? 이거 제가 하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답 보지 마시고 밑에 풀이 적어놨어요. 답 보지 마시고 한번 본인 스스로 풀어보십시오. 이거를 풀었다 그러면 제가 100% 장담할게요. 유효, 무효 다 이해했고요. 이 문제 나온 거 절대 안 틀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진짜 한번 답 가려보고 풀어보십시오. 숙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힌트 드리겠습니다. 그냥 계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잘 봐요. 전동기죠? 이 지금 심벌이 전부 다 무슨 심벌이에요? 전동기야. 요건 심벌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전열기 심벌이야. 근데 또 이 심벌에 H 대신 또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이렇게도 들어와.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램프야. 여러분들 앞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 이것도 알면 팁이야. 전동기는 무조건 역률이 1이 아니야.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겠죠. 몇이라고.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역률 1이 아니야. 됐죠? 좋죠? 그러면 몇으로 준 거야? 지금 현재 이 전동기들 전부 다 0.8이야. 근데 이렇게 램프라든지 혹은 전열기 이런 녀석들은 역률이 몇이야? 1이야. 알겠어요? 그럼 끝났네? 지금 내가 이걸 적어둔 이유가 뭐야? 이 문제의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는 또 유효는 유효끼리, 무효는 무효끼리 계산해야 돼. 우리 설비 불평형률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3개가 있어. 첫 번째가 아까 여기 2개가 단선된 경우. 제일 쉬워 이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만 단선된 경우야.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만 단선된 경우야. 근데 여기가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가 제일 어려운 문제야 지금. 시중에 있는 교재보다. 알겠죠? 그럼 이걸 내가 안 보고 풀었다. 그러면 관련된 거 다 풀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